정부가 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김 양식 면허를 신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 지역에서는 이달 김 양식 면허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부들이 각종 하자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한 김제시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북에서 진드기맥의 감염병인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맞이 벌초나 성묘를 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현율 익산시장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한국 김의 명성이 해외까지 퍼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김 양식 면허를 신규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창 지역에서는 이달 김 양식 면허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지주식으로 김이 자라는 고창 갯벌입니다. 이맘때에는 김 양식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어야 하지만 따개비가 붙은 말뚝만 박혀 있습니다. 오는 22일 김 양식 면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손을 놓은 겁니다. 어가가 43어가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1년 소득을 하는 게 한 최고 한 4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 모두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에만 생계를 두고 사람들이 이 겨울에 김을 못 하면 소득도 없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창 김 가공 공장에도 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고에는 고창 지주식 김이라고 적힌 상자와 포장지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깝깝하지 찹찹하죠. 지금 솔직히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김이 생산이 다 지금 남도도 발자를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금은 김을 못 하다. 이거는 좀 형평성 안 맞다고 보는데. 김 양식 면허는 고창 갯벌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한빛 원전이 온배수를 배출하면서 소멸시키기로 이미 10여 년 전 합의됐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7년 김 양식 면허 소멸과 폐업에 대해 김 어가에게 수십억 원의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신규 면허 발급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수원 등과 김 양식 한시 면허 발급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고창군은 김 양식 재개를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통한 법 개정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법령 개정을 지금 가려고 해요. 수심 조건에 대해서 공익 사업을 통해서 보상이 완료된 수면에 대해서는 수심 적용을 두지 않는 예외 조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 법령 개정을 통해서. 법률 개정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고 한수원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수십억 원의 소득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고창 김산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미래 농업을 책임질 젊은 창업농 육성의 산실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곳이죠. 바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인데요. 이곳에 입주한 청년 임대농들은 온실 누수 등 각종 하자로 인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한 김제시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한 임대형 온실입니다. 딸기는 파헤쳐져 쑥대밭이 됐고 상추는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토마토는 잎이 말라 누렇게 변했고 생육도 부진합니다. 준공 이듬해인 2022년부터 발생한 누수만 100군데가 넘고
차광막 고장 등 각종 하자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아침 만에 모든 딸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건데 정부와 자치단체를 믿고 이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만 12명. 스마트팜 창업을 꿈꾸며 가깝게는 전주에서 멀게는 제주에서까지 김제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고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는 20개월의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 교육을 수료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 김제시의회도 대체로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오지금 그 청년분들이 기자회견장까지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했잖아. 이번에 큰 실망감을 준 거예요. 반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언급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청년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상처가 됐다는 건 죄송하다고 운을 떼더니 꿈이 좌절될 일은 아니라며 이런 발언을 이어갑니다. 농민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일종의 감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려면 힘든 일이 많으신지 알지 않습니까? 이걸로 꿈이 희망이 좌절되고 그렇게 될까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 봐서 하나밖에 안 돼요. 12만 177억 원, 총사업비 1,041억 원이 들어간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서 이런 하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왔지만 시설도 청년도 이제 시작 단계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김제 스마트팜이 이제 시작 단계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꿈과 춤추를 다 샀다는데 절대 그런 우리 청년들 이제 그 농민의 시작이니까. 초기 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로 영농 경험을 쌓고 스마트팜 창업의 종잣돈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관련 기관의 취지는 크게 실추된 상황. 청년 농부들은 더 이상 부당한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에서 배제될까 두려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 하자 문제를 청년들이 감내해야 할 일종의 과정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청년들 또 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5일 오후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시효가 10년까지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북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국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추석맞이 벌초나 성묘를 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 백혈구가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창군이 5일 순창군 회문산 정상에서 성화봉송 행사를 열고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순창군은 이날 순창향교 대성전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천재 봉행 행사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손종석 순창군 의장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체육인과 임원 만여 명과 방문객 15,000여 명이 순창을 찾아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누리시민 제도를 활용해 생활인구를 40만 명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누구나 가입만 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원 누리시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누리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이나 자매결연 체결 도시주민, 남원사랑 상품권 발급 증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남원 누리시민증을 발급받게 되면 광안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무료 입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19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남원 누리시민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을 이용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 누리시민제도 운영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림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가계 지출이 극대화되는 여름 휴가철, 전북을 찾은 방문객들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방문객들은 지출마저 최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여름 전북을 찾은 외부 방문자는 2,399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에 방문한 2,421만여 명보다 0.9%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방문객이 줄면서 덩달아 관광 소비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6, 7월 도내 방문객들은 1,145억 4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 7월 집계된 1,191억 9천여만 원 대비 3.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도내 관광업계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국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팍팍해진 살림살이로 여행 수요와 지출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일 본회의에서는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 캠핑장 설립과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방안 마련, 초고압 송전 설비 적정 위치 선정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김제시 금산면의 한 감 농장 창고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닐하우스와 종이상자 2톤, 관리기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낡고 오래된 상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소가 5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4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한국수자원공사와 2029년까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상수관로 등을 현대화하고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회 고창 치유문화축제가 6일부터 이틀간 고창읍성 일대에서 열립니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5가지 감각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천염색과 명상,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문화도시 고창을 찾는 분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부안 상설시장이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장 이용객들은 오는 15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구는 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부안 마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